일단 저 같은 경우는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라는 걸 통해 사실상 조정훈의 노선은 이제 확실시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. 네.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뭐 이거는 음.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자리를 이제 내가 한번 차지해 보겠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조금 있지 어.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아 네네. 저는 그리고 이게 딴 거보다 이분이 그 총선 테스크포스 팀의 그 네네. 단장이 됐나? 그러죠, 위원장. 위원장. 좀 음.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. 이분이 음. 국힘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마포갑에서 현장을 진짜 치열하게 뛰었고 뭐 어쨌든 음. 당선된 거 그냥 축하드리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백서 같은 거를 만들 만한 그런 그러니까 백서는요 약간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볼 그렇죠.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분이 뭐 마포갑에서 뛴 사람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음. 단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도 그래서 네, 근본적으로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외부 인사들 영입을 좀 많이 해서 네, 하든지 아니면 뭐 정치 쪽에 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음, 와서 많이 위원장직을 맡는데 희한하게 조정훈이 왜 맡았지라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비하인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, 애당초 조정원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던 게 이철규 의원이 추진을 했대요. 네,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총선 패배하고 난 뒤에 당대표 즉 한동훈 위원장 사퇴하고 네, 비대위원장도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? 윤재호 원내대표 한 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윤재호 원내대표가 지금 조정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건데 네, 그 과정에도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사실 네.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철규가 그렇게 위원장으로 만들었을까?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고 있었던 거는 이 지금 총선 백서라는 걸 통해서 특정인한테 이 책임을 묻고 싶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바로 그거죠. 의심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홍준표를 지금 만나다 네, 보니까 그러니까. 사실 그게 좀 확정시 되는 느낌이 있는데 예상하셨습니까? 조정원 의원 저는 이럴 줄 오, 저도 몰랐거든요. 깜짝 네, 놀랐습니다. 사실 한동훈 위원장을 사실 뭐 조정훈 위원장이 먼저 음, 찾아가서 그냥 조정훈 위원장 정도 그 정도 레벨이면 네, 그냥 한동훈 위원장 찾아가서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좋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그러니까요. 당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윤핵 갈등 때문에 지금 많이 보수층이 마음이 찢어졌는데 네네, 그거를 거기서 홍준표 그 찢어진 그 원인을 제공한 정말 큰 주범인 홍준표를 만났다.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하여튼 총선 뭐 백서 같은 거는 저는 뭐 여의도 연구원 정도 되는 데서 좀 그러니까요, 맡아서 하는 아예. 게 제일 낫죠. 네, 왜냐하면 거기는 여론조사를 수시로 돌리니까 어떤 음, 일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고 뭐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잖아요. 물론 이제 그렇죠. 맨파워가 좀 부족하긴 한다 그러더만 음. 그래도 좀 뭐 조정훈보다는 그쪽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.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. 사람이고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 스스로도 총선에 어쨌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. 그런 사람이 왜 도대체 이렇게 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하지?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이철규라고 하는 지금 이름까지도 등장하다 보니까 예. 거기에다 홍준표를 만남으로써 활용 정점으로 완전하게 좀 이거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진실에 뭐단 온전히 진실을 담을 수는 없겠죠 백서에. 음, 근데 진실에 가깝게 좀 제3자적인 시각을 담아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만든 백서를 갖다 어디다 활용하겠습니까? 이거 음, 특정인을 진짜 뭐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백서가 된다면 음. 이거는 진짜 돈만 들이고 하나만한 짓이죠 사실. 교수님 그 말씀에 조금 더 생각해 볼게.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에 지금 총선 백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전당대 날짜가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되지 네. 않았습니까? 이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6월 중순에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냐?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당대표가 새로 뽑히고 난 뒤에 공개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맞습니다. 총선을 한 달 있다가 할 것도 아닌데 예. 왜 굳이 6월 중순에다 공개할까? 이것도 지금 이제 좀 이런 총서백서가 공개가 됨으로써 특정인이나 한동훈 위원장이겠죠.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겨냥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. 예, 뭐 충분히 네. 설득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음. 백서라는 걸 어떻게 한 달 동안 만듭니까? 사실 그 지역구가 254개나 되는데 네. 뭐 지역구 그거 뭐 당사자들 한 번씩 찾아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과정만 해도 그렇죠. 한 달 금방 지나가겠는데 어떻게 음. 한 달 만에 만들고 인쇄 음. 맡겨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문제가 있다고. 음. 이게 만약에 이제 2025년 6월이다 그러면 내가 또 이해할 수 있어.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지금 당장 만든다는 거는 진짜 어. 이거는 그 시기로 봐서 너무 이 의도를 의심하게 의도가 딱 아. 맞는 것 같아요. 그 송 대표 의심하는 그 의도. 네. 거기에다가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네.
묘한 지금 이제 스탠스를 보이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친윤 쪽 사람들과 황교안 비대위원장이 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. 그래서 조정훈 그 위원장한테도 이렇게 얘기했대요.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걸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. 네.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정치적 책임은 그걸로 끝이다. 봉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.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보기에도 조정훈의 지금 이 태스크포스 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겨냥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. 황우여 위원장도. 네.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사퇴한 걸로 정치적 책임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심지어 정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비밀 문서라도 좋다. 다음 선거 때 다음 지도부만 보도록 해서 우리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자.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? 뭐 저도 근데 저도 애당초 그렇습니다.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가라고 하는 좀 질문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황우여 이분은 약간 정치권에서 좀 벗어나 있던 분 아닌가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같고요. 지금 네네.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. 어쨌든 네. 이 정도 말이라도 내놓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. 진짜. 그렇죠.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이번에 그 총선 백서 그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특위로 이제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체 회의가 이번에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눈에 띄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부턴 전국을 돌면서 각 지역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문제를 파악할 것이다. 오늘은 서울이다.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48석 중에서 11석을 얻는 뼈아픈 결과를 받았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아니 이러면 대구에 들어가서 홍준표를 만날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부터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진짜 그러네요. 서울을 네. 돌면서. 그러니까 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 이제 대구부터 간 것도 조금 그렇긴 하네요. 대구 왜 진짜. 갔는지 모르겠어요. 예, 왜 정말. 그 도대체 대구 가서 뭘 하죠? 거기 뭐 우리 대구에서 뭐 참패를 했습니까? 그러니까 네. 누가 시켰나? 그럴 대구 가능성이 먼저 높아 가라고. 보여요. 예. 네, 왜냐하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에서 수도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정훈 의원의 얘기인데 예.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부터 먼저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홍준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? 숨은 별명? 숨은 별명. 홍 작가라고. 지금 지어냈는데 지금 아니 이제 왠지 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백서를 이렇게 쓰라고 이제 아하. 이미 사사를 한 게 아닌가. 이미 명을 내린. 네. 이거 누군가가 조정훈을 시켜서 야 홍준표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. 그러니까 홍준표는 야 이렇게 써. 딱 그런 게 아닌가. 그러니까요. 거의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그때 느꼈던 조정훈 의원은 이렇게까지 좀 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게요.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민주당 뭐 비례 연합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잖아요. 그런데도 네. 불구하고 자기 소신껏 목소리를 내서 이제 우리 보수층의 마음에 들었던 분인데 그러니까요.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좀 해주시면 좋겠. 이 정치판에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삐그러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게 계속 주연굴씨가 돼서 계속 이제 두고 이 사람은 좀 믿지 못할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쵸. 근데 지금 겨우 재선 의원인데 벌써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조정훈 그쵸. 의원님 돌아와 주세요.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벌써 근데 그 강을 건너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. 내일이 또 네. 마침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 성불하시고 조정원 의원도 절에 가서 한번 이렇게 좀 합장하면서 네.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300배 건가 하고. 한번 네. 이렇게 돌아보면은 답이 나옵니다. 네.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 우리 같은 정치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. 우리가 사실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정치를 상식적으로 그냥 보는 건데. 상식을 얘기하는 네. 거예요. 우리는. 별이님이 이미 그 강 건넜다고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첫 번째 여기서 근데 일단 강을 이미 네. 건넜다고 하더라도 네네. 다시 또 이제 건너와서 약간 이제 내가 그동안 좀 미쳤었나 보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열심히 뛰면 돼요. 우리는요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고 그래서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 이번 건은 그냥 반성을 한다는 전제로 다시 뭐 다시 너그럽게 돌아오시길 받아주겠습니다. 돌아온다면 빨리 말이죠. 그렇죠? 돌아오세요 빨리. 네,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.